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래성장 산업의 대표격인 전기차용 2차 전지입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시죠.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기차용 2차 전지, 셀 3사도 그렇고 또 소재 업체들 주가도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걱정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특히 오늘 연구위원님 출연에 기대들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유럽, 중국 같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판매 대수하고 침투율이라고 하죠. 네. 이런 성장세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수를 보면은 작년 전기차 판매 대수가 300만 대였고요. 작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50% 성장을 했던 해였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치가 올해 약 한 400만 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 300만 대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480만 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한 60% 정도의 성장을 전망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10월 누적으로 이미 490만 대가 팔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두 달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월, 지금 12월입니다만 아직 11월 합산 데이터가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을 빼고도 이미 거의 500만 대 팔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망은 한 6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지금 조사기관들의 전망치도 600만 대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100%. 성장을 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침투율은 지금 글로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비중이 월별로는 10월에 한 9%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누적 기준으로는 지금 한 7%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랑 중국은 이미 20% 내외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은 아직 한 자릿수대 후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은 내년인데요. 2022년의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요. 이제 조사기관들의 전망치가 내년에 대략 한 800만 대 내외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600만 대라고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2025년에서 2026년에 대략 한 1000만 대 중후반에서 2000만 대 정도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연평균 한 30%대의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현대차 같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전기차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경쟁국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어땠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자체의 규모를 보면은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작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그 전기차 침투율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5%가 채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랑 중국이 20% 내외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다른 OEM들 대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친환경차 비중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경쟁사들 대비 뒤처지지는 않는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정도로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연 기관차 1위인 토요타가 2030년까지 이제 한 4조엔, 우리 돈으로 41조 6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토요타는 그동안 전기차 지각생으로 불렸다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투자를 세게 하는데 이 영향이 꽤 클 것 같거든요. 글로벌리 보면은 어떨까요? 일단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뒤늦게 이제 시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시장에 미치는 어떤 이제 파급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쉽게 말해서 전기차 쪽을 좀 디스했었던 토요타마저도 이제 전기차 진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주는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수소나 하이브리드 갖고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토요타가 글로벌 1000만 대 파는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1, 2위를 폭스바겐과 앞다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탑 티어가 전기차 쪽에 대규모 자본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어떤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으로의 낙수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뭐 한국 배터리 체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라고 보고요. 이제 뭐 현대 기아차 같은 자동차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전공 영역인데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업황 보면은 뭐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경쟁사에 조금 밀린 느낌도 들거든요, 솔직히.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라기보다도 주력 시장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크게 갈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CATL, BYD는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이 다 중국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유럽 혹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좋으면 CATL, BYD의 성적표가 좋고요. 네. 유럽, 미국이 좋으면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좋은 건데 올해 지금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딱 100%씩 성장했거든요, 지금 매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약간 더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CATL, BYD가 다시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유럽 시장이 좋고 중국이 거의 성장을 못했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좋았고요. 올해는 그 반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볼 때도 그럼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 얼마만큼 또 올라올 것이냐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가 그러니까 보급형 모델에 이제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칫 어떤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의 주도권이 우리 한국이 잘하는 NCM, 이른바 삼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넘어갈 뭐 그럴 우려나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있죠. 사실 뭐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소평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LFP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LFP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뭐 워낙 이제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으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가격이 싸고요. 대신에 이 주행거리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도 이제 보급형 모델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행거리 짧은 대신에 그 가격이 싸면은 뭐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은 그냥 충전 자주 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뭐 이제 사실입니다만 또 굉장히 또 강력한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보다 시장의 침투율을 높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내에서 LFP가 가져가는 파이가 한 4분의 1 정도를 가져가요. 글로벌 그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중에 LFP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그 약간 최근에 추이가 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게 한 2010년대 중반에는 거의 30-40%였다가 계속 꾸준히 낮아져서 작년에 10% 후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원계가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고 봤던 건데 이제 테슬라도 좀 쓰겠다라고 했고 실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LFP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다 보니까 LFP가 다시 20% 이상으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이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로우엔드랑 그리고 이제 미드 로우엔드 시장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그럼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LFP가 가져갈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죠. 우리는 LFP를 안 하니까. 그 정도는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막 미드랜드까지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게 이제 좀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애초에 이제 주행거리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를 넘어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데이터를 보고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산 LFP 배터리가 보니까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방전도 나오고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주행거리가 예상보다 더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중국 말고 해외 시장,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걸 진출한다고 할 때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하고 어떤 기술적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LFP가 갖고 있는 물리적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게 이제 인산철을 가지고 에너지 밀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철에 그 이제 주행을 할 때 그 이제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저온에서 방전 용량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3원계가 영하 7도 미만에서 한 10% 정도
이제 충전 가용 용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LFP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겨울철은 좀 더 약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이나 혹은 이제 북유럽 쪽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차이는 LFP는 일단 주행거리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겨울철의 방전 현상, 주행거리 감소에 있어서도 삼원계에 비해서는 여유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미드랜드 이상까지 올라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네. 어쨌든 올해 중국 2차 전지 관련주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그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뭐 ETF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같은 이런 성장세나 가격도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도 될까요? 네, 일단 중국은 지금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명확하죠. 배터리 체인을 거의 이제 뭐 정말 국가 산업으로 낙점을 하고 키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 추이 자체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자동차 시장 규모로 보면은 중국이 한 2,500만 대 시장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거든요. 유럽이랑 미국이 한 1,700만 대인 반면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올해 한 600만 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만 300만 대입니다.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2차 전지 관련주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지금보다 상승의 기울기는 좀 둔화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만 지금 같은 그러니까 상승 추이가 꺾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 성장세가 궁금한데요. 뭐 스웨덴의 노스볼트, 독일의 바르타, 영국 브리티시 볼트 같은 게 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하고 비교할 때 생산 뭐 규모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적인 수준 이런 측면에서 어떤가요? 비교할 만합니까? 아직은 사실 이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경쟁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이들이 이제 양산을 한 이력이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위협 요소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기업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목표하는 바가 당장 뭐 3년에서 5년 내에 한국 업체들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워낙 큰 판이잖아요. 이제 100년 내연기관차가 이제 사라지고 향후 이제 100년 흐름을 가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2025년이 아니라 2030년, 2050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캐파를 키워 나갈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쟁 심화 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스웨덴 노스볼트가 가장 앞서 있는데 이들이 목표하는 게 한 2030년에 대략 한 150기가 정도의 캐파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에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캐파가 한 700기가 정도 될 것 같아요. 2025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2030년에 뭐 1000기가 당연히 넘어갈 테니까요. 노스볼트 대비해서는 뭐 10배 정도가 될 텐데, 적어도 10년 내에 유럽 신생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우려, 이들과 막 치열하게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가 미국에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세우기로 했는데요. 네.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토요타는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는 건 네. 전고체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전기차 지각생이었던 토요타가 이제 애초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들의 전략 자체는 친환경차를 안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기차보다는 일단 당장 내연기관에서 좀 넘어가는 데 용이한 수소차나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흐름 하에서 특히나 이제 토요타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토요타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요 탄소 배출 규제에 훨씬 더 이제 용이한, 하에서 용이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전략을 이제 취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단 향후 한 10년은 과도기로서 하이브리드로 버티고 그 사이에 이제 완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전지를 한 10년 후에 양산화시켜서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간다라는 골자를 가지고 움직였던 게 토요타인데,
이제 이 10년 내에 하이브리드 갖다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당장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리튬이온 공장을 이제 설립해야 될 이제 니즈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애초에 이제 원래는 도쿄올림픽 때 거의 뭐 양산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약간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산 가능 시기는 그래서 한 2025년 후반을 보고 있는데 20년대 후반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하이브리드 갖다가 버티기가 좀 어려운 구도가 전개가 되면서 이래저래 좀 그 전략 자체가 토요타 입장에서는 조금 어그러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배터리 시장은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라 하는 한미 배터리 동맹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셀 3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양새였는데 토요타라든지 뭐 파나소닉 같은 데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에 어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런 구도가 좀 깨어질 위험은 없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럴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업체들이 좀 그래도 주가가 좀 더 좋았었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삼았던 논리 중 하나가 배터리 경쟁이 지금 사실상 한중일 3국 간의 싸움인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사실상 뭐 뭔가 추가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미중 분쟁 구도 하에서. 그럼 이제 한일 싸움인데 파나소닉은 애초에 이제 도요타와 같이 움직이는 기업인데 도요타가 지금 그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면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게 한국 기업들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 그러면 한국이 거의 다 먹는다 이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국이 지금 뭐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은 낮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 뭐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투자 자체가 뭐 워낙 한국이 세게 지금 때려놨기 때문에요. 네. 일단 좀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도요타가 지금 2030년까지 한 40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뭐 배터리 쪽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되고 합니다만 파나소닉과 같이 JV 설립해서 미국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경쟁 심화 우려가 생긴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이제 테슬라 같은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도 이제 배터리 내재화 해가지고 뭐 토요타처럼 자기 스스로 배터리 만들겠다, 한국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셀 3사전은 그런 문제도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도요타도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나소닉과의 JV를 통한 셀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자체 생산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과의 JV 형태로 지금 셀 개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OEM들이 발표한 자체 생산 계획하에서 셀메이커가 배제되는 모습들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뭔가 항상 그동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왔던 기업이라 조금 더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배터리 체인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테슬라가 지난해 9월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 발표한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여전히 셀메이커들과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CATL 같은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은 계속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실제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들도 지금 그때 언급을 했었던 4680 셀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배터리 개발할 때 계속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SDI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이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OEM들과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추진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셀메이커를 완전히 배제한 형태로 가는 그림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합작사 JV를 합작 형태로 가는 것들을 그들 입장에서 당연히 지분을 태웠고 본인들의 이제 영향력 하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셀이 완전히 배제되는 그림을 우려했던 것인데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주가는 뭐 셀 3사보다는 소재주들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네, 더 맞습니다. 높았는데요. 네. 내년 전망이 이제 어떨까 궁금한데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소재주들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3배씩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셀 3사는 결과적으로 지금 연초 시점 대비해서 거의 플랫입니다. 혹은 조금 빠져요.